자, 제가 이번 조원진 당대표님의 그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조사하고 연구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석춘 교수 아시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유석춘 교수가 2019년 9월 19일 날 정년을 1년 앞두고 강의 시간에 바로 이 정신대 문제를, 위안부 문제를 학생들과 토론하는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질문을 했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정신대 문제는 종북 좌파가 선동해 가지고 한 그런 이론들이 있고, 또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이론들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지 간에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유석춘 교수가 강제 동원 여부 문제도 있지만 이제 성매매에 미혹돼 가지고 유혹돼 가지고 참여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계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윤미향이와 관련된 정신대 그 대책위원회 그 측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위안부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강제 동원이라고 증언을 해달라, 이러한 해유 협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그 강의 중에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것만을 또 그 중에 누가 종북 좌파겠죠?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발한 거예요. 당연히 종북 좌파가 고발을 했겠죠. 그런데 검사 측에서 종북 좌파, 그 당시 뭐 종북 좌파 검사 측에서 모욕죄는 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바로 조원진 대표님 판결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구형을 때렸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똑같이 때렸습니다. 명예훼손죄로 1년 6개월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석춘 교수가 여러 가지 이제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강의도 아니고 강의 시간에 개인적인 발언이었고, 또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였고 발언이었다. 그리고 학자적인 그러한 연구와 논란이 된 그런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법적 잣대로 해서는 안 된다 등등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11월 내년 2023년 1월 12일 오후 2시가 조원진 대표님의 선고 마지막 1심 공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날 11일 날 10시가 바로 유석춘 교수 역시 1심 공판 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종북 좌파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정치적인 공작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석춘 교수가 고소된 날짜하고 조원진 대표님이 고소고발된 날짜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내용은 다른데 명예훼손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고 내용은 전혀 다른데 형량은 똑같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법률 전문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검사가 우리 조원진 대표님 또 10개월, 8개월, 또 몇 개월에서 8명의 동지들에서 판결냈는데 마치 메모장을 읽은 것 같다는 거예요. 메모장을 읽은 것 같이 그렇게 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법 조항이라든지 범죄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그냥 메모된 내용, 누구 1년 6개월, 10개월, 8개월 해서 했다는 그런 이제 법률 전문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즉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그 세력이 고발했고, 또 그 당시 종북 좌파 검사들이 또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질질 끌다가 이번에 똑같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서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번 기회에 우리 당원 동지들이 더 단결하고 결집하고
하나가 되고 투쟁력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선고의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벌금이 없어요. 무죄나 실형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형의 중간 기준이 1년 6개월입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때릴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적게 때릴 수 있는데 그 중간 형량이 1년 6개월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원진 대표님의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1년 6개월, 유석춘 교수의 명예훼손도 1년 6개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무죄 아니면 1년 6개월 실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죠? 실형을 때리되 형량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법정 구속은 안 돼도 어떤 실형이 내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항고를 하겠죠. 만약에 무죄를 내려도 이제 검사 측에서 항고할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우리 당원 동지들이 이번에 이 동계투쟁에 이 서명과 함께 더욱더 결집하고 하나 되고 확장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기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날 내년 1월 12일 날 집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죄가 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되면 두루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 투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국이 재판 보셨잖아요. 아주 법원에서 이놈들 살다시피 해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고 그동안 조원진 대표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겠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당 때문이죠. 조원진 대표님에게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가 걸렸을 경우 조원진 대표님이요 뭐 감옥 들어가서 고생하시는 거 눈 하나 깜짝이 하겠습니다만은 뭐예요? 우리 공화당이 생존과 활동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원진 대표님이 그동안 굉장히 애쓰셨던 거고 우리가 그런 걸 미처 잘 헤아리지 못하고 좀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라도 다시 우리가 더욱더 결집하고 단합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17일 날 있는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있는 단합대회 총동원해야 됩니다. 이거 집회라고 생각하고 태극기 집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1년 전에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그 추운 날 모여서 우리가 했고 그리고 결국 24일 날 사면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식과 그런 규모로 총동원 명목상 단합대회지만 총동원 태극기 집회 연말 결산 태극기 집회 또 내년도를 준비하는 태극기 집회라 하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시도당별로 완전히 실내 체육관이 완전히 메어 터질 정도로 그렇게 모여야 되겠고 또 아시는 대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투쟁하시다가 김현덕 서울시당 위원장님 제1대 또 제2대 허평환 대표님이어서 제3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우리 김현덕 장로님 역시 이분도 코로나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에 피해가 될까봐 이제 병원 안 가시고 검사도 안 받고 견디시다가 결국에 뒤늦게 입원하셔서 투병하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기가 됩니다. 1월 17일 9시 반 당사에서 제1주기 추모식이 거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고 끝난 10시 반경에 이제 중앙당사에서 문경으로 또 출발하게 되겠고 또 전국 각지에서 우리 동지들이 문경으로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방송 내용을 잘 정리해서 또 제가 잠시 후에 실시간 영상을 올리겠지만 이 부분을 또 편집해 가지고 우리 당원 동지들이 알려줘서 이번 서명의 중요성, 재판의 중요성 그리고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있는 단합대 중요성 이런 중요성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오히려 이런 혼란이 더욱 우리가 다시금 재기하고 또 도약하고 결집하고 하나 되고 또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
조원진 대표님의 이 정의 진실 투쟁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파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파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지지를 얻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태극기가 쌀쌀한 바람에도 휘날리는 게 아주 감동적입니다. 예. 예, 우리 여기 또 여성 동지님이 지금 사인을 해주고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재국, 또 이은국, 김재국 동지님, 또 우리 여성당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밑장했어요? 총 밑장? 서명대? 100명 넘어요. 아, 예. 100명은 훨씬 지금 넘었습니다. 지금 한 4시간 정도 우리가 했는데, 오늘 이제 100명 정도가 지금 훨씬 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병천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병천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금 그러면, 정리를 하고 방송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6월 25일, 깡패 용역 기습 천막 당사 사건을 종북 좌파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고발을 했고, 9월 19일 유석춘 교수의 강의 중에 발언을 가지고 그걸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검사가 기소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1년 6개월 구형이 나왔다. 그리고 유석춘 교수는 6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그리고 조원진 대표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재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 우파 죽이기 종북 좌파의 공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검사는 그때 연장선을 한통 속이고, 다만 이제 사법부가 얼마나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쨌든 시대가 좀 변하긴 했죠. 어쨌든 우리가 종북 좌파 정권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따라 사법부가 또 어떻게 변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로서 향후 대책을 준비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새로운 생존에 굳건한 터대 위에서 확장과 강화의 기회로 나가야 되고, 결국 종북 좌파와 그리고 또 그 종북 좌파 뿌려놓은 검찰 사법부, 또 이런 모든 대한민국을 재관할 세력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고 하는 인식을 확장시켜서 결국 수권까지 나가는 길로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경험한 거는, 이제 시골에서는 우리 시골의 여성 애국 동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보면 무조건 서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남자분들에게는 인공기 태웠다, 인공기 찢었다, 김정은 사진 찢었다, 그래서 종북 좌파가 고소고발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면은 뭐 묻지마, 무조건 다 서명을 해주는 그런 상황을 체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한 20분 동안 제2차 방송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 감사하고 많은 영상 퍼날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